벼랑 끝에 몰려서 10,000원도 금처럼 귀한데 낯선 사람에게 밥 한 끼를 공짜로 대접해 본 적 있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솔국밥의 여주인 한지민 씨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녀는 아들이 수술비가 없어 죽음만을 기다리던 바로 그날 그렇게 했습니다. 이야기는 뼈가 시리도록 추운 어느 겨울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오후 6시. 원래라면 한솔국밥, 간판이 밝게 빛나야 했지만 여전히 어두컴컴했습니다. 지민 씨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전기세가 아까웠기 때문이죠. 가게 안에는 희미한 불빛만이 텅 빈 테이블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장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절간처럼 텅 빈 가게를 보면 누군들 속이 타들어가 지 않겠습니까? 지민 씨는 낡은 테이블을 닦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하루 손님이 10명도 차에 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이 가게 앞에 줄을 설 정도로 붐볐는데 지금은 띠링, 카운터 위에 휴대전화 화면이 켜졌습니다. 지민 씨는 힐끗 쳐다보았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김도윤 환자의 수술비는 5천만 원입니다. 이번 주 내로 납부 바랍니다. 5천만 원. 빚더미에 앉은 그녀에게 그 숫자는 가슴을 짓누르는 거대한 상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운 눈을 급히 비비며 앞치마 주머니에서 너덜너덜해진 빚 장부를 꺼냈습니다. 고깃값, 가스비, 전기세. 어디를 봐도 미납된 숫자들로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가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날카로운 벨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한씨, 빚대 먹고 도망갈 생각이야. 내일이 마감이야. 돈 없으면 가게 압류한다. 사채업자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지민 씨는 테이블 모서리를 꽉 잡았지만 팔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시아버지 때부터 30년을 지켜온 이 가게를 이렇게 허무하게 잃어야 한단 말인가. 밖에는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비는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건 가게를 잃는 게 아니라 응급실에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윤이, 그 착한 아이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효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심장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아들의 목숨이 이제 엄마가 벌 수 없는 종이돈 몇 장에 의해 결정되게 생겼습니다. 지민 씨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혹시 오늘 저녁에 손님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딸랑. 문이 열리고 찬바람이 들이닥쳤습니다. 노부부 한 쌍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70대 정도로 보였고 옷차림은 아주 단정하고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을 보세요. 나이가 드니 척 보면 압니다. 그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비바람이 치는데 어디 가시는 길인가요? 지민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메뉴판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골, 우거지 국밥 2그릇 주시오. 지민 씨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록 궁핍했지만 오랜 세월 장사해온 사람으로서 대충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국밥 2그릇을 가득 퍼 담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두 노인은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국물 한 모금을 마시자마자 할머니가 갑자기 멈칫하더니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옆에 앉은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지민 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노인이 운다는 건 대개 아주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잠시 후 할머니가 식사하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작게 말했지만 가게가 조용해서 지민 씨에게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오늘이 그 녀석 생일이에요. 할아버지가 아내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그 녀석이 이 국밥을 참 좋아했지. 그래서 아이 생일만 되면 우리가 대신 먹으러 오는 거 아니요. 그 말을 들은 지민 씨의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런 사연이었군요.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백발이 성성한 부모가 먼저 떠나보낸 것입니다. 이 고통은 오직 부모 된 사람만이 뼈저리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민 씨는 그들이 마치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기억까지 삼키려는 듯 천천히 숟가락을 뜨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어나 계산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상의 주머니를 더듬거리고 바지 주머니도 뒤졌습니다. 그러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진심으로 당황했습니다. 이런, 어쩌지 자식 생각하느라 내가 지갑을 집에 두고 왔구려. 옆에 있던 할머니도 허둥지둥 핸드백을 뒤져봤지만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두 노인은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진 채 서 있었습니다. 평생 이런 난처한 상황은 처음 겪는 듯 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사장님. 늙어서 내가 정신이 없구려. 내일 아침에 반드시 돈을 가져다 주리다. 지민 씨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5천만 원이라는 빚이 머리 위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미납된 고지서들을 생각했습니다. 국밥 2그릇 값이 큰 돈은 아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1원도 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할머니의 붉어진 눈시울을 보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지민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억지 웃음이 아닌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저도 아들을 둔 엄마라 이해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드님 생일 축하 선물로 대접하는 걸로 할 테니 마음 쓰지 마세요. 두 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정말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법이죠. 두 분, 아드님 그리워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어서 들어가 쉬세요. 비가 많이 옵니다. 할머니가 왈칵 울음을 터뜨리며 지민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세상에 아직도 당신 같은 좋은 사람이 있다니. 그들은 연신 고개를 숙여 고마움을 표하고는 서로를 부축하며 빗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식당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지민 씨는 카운터에 등을 기대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점심에 5그릇 팔았는데 지금 2그릇을 공짜로 주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녀가 너무 바보 같지 않나요? 빚더미에 앉아 있으면서 오지랖을 부렸으니 말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쓰러웠습니다. 자식이 살았든 죽었든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숭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칠흑같이 어두운 빗줄기를 바라보며 속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모자에게도 기적이 일어날까, 도윤아. 그때 지민 씨는 자신이 낯선 이들에게 대접한 그 바보 같은 국밥 한 그릇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려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말이 맞긴 하지만 그 복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람들은 흔히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거나 조금 부드럽게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인생이 항상 동화 같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낯선 사람에게 간과 쓸개 다 빼줄 만큼 잘해주고 난 직후에 잔혹한 현실이 날벼락처럼 떨어지기도 합니다. 노부부에게 밥을 대접한 직후 한지민 씨에게 일어난 일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사람의 온기도 사라지고 가게 안은 다시 텅 비고 차가워졌습니다. 지민 씨는 텅 빈 금전 등록기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가스불도 꺼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궁핍할 때의 침묵은 정말 무섭습니다. 마치 귀를 찌르는 비명 같거든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빚 장부를 폈지만 숫자를 보기도 전에 쾅! 뒷문이 박살 날 듯 열렸습니다. 정말이지 저였다면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기절했을 겁니다. 격우의 남자가 불그락 푸르락한 얼굴로 들이닥쳤습니다. 정육점 주인이었습니다. 한시 빚대 먹고 도망갈 셈이야. 텅 빈 가게 안에서 고함이 울려 퍼지니 더 처참하게 들렸습니다. 2달이나 됐어. 나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는 씩씩거리며 주방으로 직행하더니 낡은 업소용 냉장고 문을 거칠게 열어 젖혔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고기라곤 한 점도 없었죠. 그가 혀를 찼습니다. 그 경멸 어린 소리는 칼로 베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이것 좀 봐. 무슨 가게 냉장고가 이렇게 텅텅 비었어. 장사 접을 셈이야. 지민 씨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30년 동안 피땀 흘려 일해온 자신의 주방에서 모욕을 당하는 기분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은 꼭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또 내일 돈 안 가져오면 거래 끊을 거야. 알아서 해. 그가 떠나고 지민 씨는 플라스틱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발이 후들거렸습니다. 방금 노부부에게 대접한 국밥 2그릇 원가로 따지면 10,000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 돈이면 많은 것을 살 수 있었습니다. 후회했냐고요? 솔직히 말해 사람인데 누군들 마음이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하려 할 때마다 아들을 그리워하던 할아버지의 슬픈 눈빛이 떠올라 차마 자신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생사 설상가상이라죠.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병원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김도윤 환자 보호자 되십니까? 병원 원무과 직원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가웠습니다. 수술 일정이 다음 주로 잡혔는데 아직 입금이 확인되지 않아서요. 지민 씨의 심장이 쥐어짜듯 아파왔습니다. 네, 제가 지금 보호자님, 이번 주 내로 5천만 원 전액 납부하지 않으시면 환자분은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대기 환자가 많아서 이번 순서를 놓치면 한 달은 더 기다리셔야 해요. 한 달을 더 기다리라고. 지민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그 효자 도윤이가 과연 한 달을 더 버틸 수 있을까요? 그녀는 아들이 쓰러지던 날을 기억했습니다. 엄마 고생 덜 시키겠다고 쓰리잡을 뛰던 아이였습니다. 과로로 쓰러져 이제는 약한 심장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주방 구석으로 가서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미안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껴본 적 있나요?
부모가 되어서 자식 목숨 구할 돈 하나 마련하지 못한다는 느낌. 그것은 세상 그 어떤 고문보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운다고 돈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지민 씨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냉동고 구석에 남아있던 오래된 사골뼈 봉지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옛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묘아가 이 국밥은 반은 재료지만 반은 정성이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국물이 절대 달지 않다. 그녀는 뼈를 씻고 불을 지폈습니다. 파란 불꽃이 타오르며 검게 그을린 솥 바닥을 핥았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물소리 피어오르는 하얀 김. 그 익숙한 공간이 그녀를 위로하는 듯했습니다. 손님은 왕이지만 배고픈 사람은 가족이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 주는 건 큰 덕을 쌓는 일이란다. 시아버지의 가르침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지민 씨는 일찍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타일 하나하나, 테이블 하나하나를 닦았습니다. 마치 아들을 살릴 약을 다리듯 자신의 생명을 담아 육수를 끓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겨울 아침 7시 밖은 여전히 어둑어둑했습니다. 가게 맞은편 골목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사람은 다름 아닌 어제 그 노인 해성그룹 최태준 회장이었습니다. 어제 그 국밥 한 그릇의 온정에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두툼한 돈 봉투를 들고 은혜를 갚으러 내릴 작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대신 다녀오겠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정 비서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직접 가야 해. 하지만 그가 차문을 열려던 순간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노숙자 한 명이 가게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배고픔과 추위에 떨며 가게 안을 들여다보고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고 지민 씨가 나왔습니다. 최 회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지켜보았습니다. 저 여자가 어떻게 할까 쫓아낼까. 가게도 팔이 날리는데 재수없게 거지가 서 있으면 누구나 화가 날 법도 하니까요. 아저씨, 지민 씨가 불렀습니다. 노숙자는 깜짝 놀라 도망치려 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많이 춥죠? 들어와서 따뜻한 것 좀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하지만 돈이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 돈은 무슨. 들어오세요, 얼른요. 바람찹니다. 지민 씨는 마치 가족을 챙기듯 더러운 차림의 남자를 가게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차 안에서 최 회장과 정 비서는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과 깍두기를 수북이 담아 내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남자가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앉아 있었는데 그 눈빛에는 조금의 혐오나 경멸도 없었습니다. 체해요. 천천히 드세요. 며칠 굶으셨어요. 사흘 됐습니다. 지민 씨는 한숨을 쉬며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가 식사를 마치자 그녀는 만두 몇 개를 포장해서 가져가라며 그의 손에 쥐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정말이지 그 장면을 보고 누가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빚더미에 앉아 벼랑 끝에 서 있는 여자가 마지막 남은 온기마저 낯선 이와 나누려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 돌아갈 때 최 회장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비서, 저 여주인 말이야. 우리가 깔끔해 보여서 잘해준 게 아니었어. 마음이 진짜 맑은 사람이야. 네, 회장님. 선물 상자는 일단 차에 둬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자네가 좀 자세히 알아봐. 왜 가게에 손님이 없는지, 가족 관계는 어떤지. 뭔가 큰 사연이 있는 것 같아. 저렇게 좋은 사람이 고통받게 둘 순 없지. 이틀 후, 정 비서가 평범한 등산객 차림으로 한솔 국밥에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그는 국밥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지민 씨는 여전히 상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깍두기 더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새로 담가서 맛있어요. 식사하던 도중 쾅 또다시 거칠게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빚쟁이가 아니라 술에 잔뜩 취한 험상궂은 남자였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지민 씨의 손님을 다 뺏어간 경쟁업체 왕국밥 사장이었습니다. 야, 이 아줌마야. 그가 소리쳤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당신 내 가게 레시피 훔쳤지. 왜 요즘 손님들이 맛이 똑같다고 하는 거야? 그가 테이블을 쾅쾅 내려치는 바람에 숟가락들이 튀어 올랐습니다. 정 비서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몰래 켰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아들은 아프고 빚 독촉에 시달리는데 이제는 와서 말도 안 되는 시비까지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성을 잃고 화를 냈을 겁니다. 하지만 지민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주방 문 앞을 막아서며 기이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사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이 국밥은 시아버님이 남겨주신 30년 된 레시피 그대로 끓인 겁니다. 거짓말 마. 내가 먹어봤는데 똑같더라고. 지민 씨는 취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제 아들이 심장 수술을 기다리고 있어요. 당장 5천만 원이 필요해요. 돈 때문에 이 가게를 잃을 수는 있어도 장사꾼으로서의 명예는 절대 헐값에 팔지 않습니다. 이건 제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가게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자는 멍해졌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겁니다. 지민 씨는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칼이나 빗자루를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시원한 물 한 잔을 떠왔습니다. 마시고 화 좀 식히세요. 우리 같은 장사꾼들 다 스트레스 받는 거 압니다. 이해해요. 술이 과해서 착각하신 거겠죠. 남자는 물잔을 받아들고 부끄러움에 얼굴이 멍해졌습니다. 지민 씨는 냉장고에서 갓 담근 김치 한 통을 꺼내 정성스레 포장해서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가져가서 해장할 때 드세요. 가서 좀 쉬시고요. 남자는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사과하고는 고개를 숙인 채 나가버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정 비서는 가슴 깊은 곳에서 존경심이 우러나왔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속은 강철 같은 여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혜성그룹 회장실. 회장님 상황이 매우 위급합니다. 정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당장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5천만 원입니다. 이번 주 안에 돈이 없으면 아드님은 죽습니다. 가게는 곧 압류당할 예정이고요. 최태준 회장은 보고를 듣고 의자를 돌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비바람 치던 날의 뜨끈한 국밥과 거지에게 만두를 건네던 그녀의 자애로운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5천만 원.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나에게는 그저 숫자일 뿐이지만 그녀에게는 생명이군. 그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어머니가 자식을 잃게 둘 수는 없어. 그리고 그렇게 정기 넘치는 가게가 사라지게 둘 수도 없지. 정비서 차 대기시켜.
할 일이 생겼다. 그리고 이번엔 아주 크게 움직일 거다. 최 회장이 무슨 일을 벌일지 궁금하신가요? 과연 5천만 원이 젊은 청년 도윤을 구하기 위해 제때 도착할까요? 그리고 한솔 국밥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줄 것입니다. 기적은 실제하며 그것은 항상 베풀 줄 아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요. 함께 지켜보시죠. 여러분은 빨간 압류 딱지를 본 적이 있나요? 그 눈 찌를 듯한 빨간색은 정말 끔찍합니다. 마치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한 사형 선고 같거든요. 그리고 그날 그 붉은 딱지가 지민 씨의 국밥집을 뒤덮었습니다. 마감 시한이 되었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쾅쾅. 거친 문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정적을 찢어 놓았습니다. 문신을 한 험상궂은 남자 2명이 들이닥쳤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딱 봐도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1시 시간 끝났어. 긴 말 필요 없고 딱지 붙여 내 집이 낯선 사람들에게 유린당하는 것을 보는 무력감. 그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지민 씨는 그저 서서 떨며 애원할 뿐이었습니다.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며칠은 무슨 다 붙여버려? 앳된 얼굴의 남자가 차갑게 빨간 딱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착착, 냉장고의 의자의 낡은 선풍기 위에 종이 붙는 소리가 건조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건 그가 주방으로 향했을 때였습니다. 안 돼, 제발. 그 솥은 우리 아버지 유품이에요. 지민 씨가 달려들어 검게 그을린 사골 솥을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남들에게는 고철 덩어리겠지만 그녀에게는 전 재산이자 가게의 영혼이었습니다. 비켜. 남자가 그녀를 거칠게 밀치고 솥뚜껑에 빨간 딱지를 떡하니 붙였습니다. 내일 트럭 와서 다 실어갈 거야. 알아서 양도 서류에 사인이나 해. 그들은 가게를 온통 빨간 상처투성이로 만들어 놓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지민 씨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존기에 휘갈겨 썼습니다. 가게 사정으로 영업을 중단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유리창에 붙이고 마지막으로 간판 불을 껐습니다. 30년.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윤아, 엄마야. 오늘 좀 늦게 들어갈 것 같아. 사랑한다, 우리 아들. 정말이지 그 문자를 읽는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엄마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걱정해서 심장에 무리가 갈까봐 모든 고통을 사랑한다는 3글자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민 씨는 동이 트기도 전에 가게에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기 전에 시아버지의 영정 사진이라도 한번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액자를 집어들자마자 끼익 흰색 트럭 2대가 가게 앞으로 돌진해 멈춰 섰습니다. 어제 그 빚쟁이가 뛰어내리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다 치워, 하나도 남기지 마. 그의 부하들이 하이에나 떼처럼 들이닥쳤습니다. 냉장고가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테이블과 의자가 짐칸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솥, 저 솥 끄집어내. 안 돼요. 지민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달려가 솥단지 다리를 꽉 껴안았습니다. 이건 못 가져가요. 차라리 날 죽이세요. 이 미친 아줌마가 비켜. 남자가 거칠게 밀쳤습니다. 지민 씨는 차가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쨍그랑 손에 들고 있던 액자가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날카로운 유리에 손이 찔려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은 아프지 않았습니다. 질질 끌려 나가는 솥을 보며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민 씨는 깨진 유리 조각 속에 주저앉아 눈물마저 말라버린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녀는 깨진 사진을 품에 안고 절망 속에 속삭였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다 잃었어. 미안하다, 아가. 트럭이 시동을 걸고 검은 매연을 내뿜으며 출발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인생에는 항상 아무도 예상치 못한 갈림길이 있는 법이죠. 골목 어귀에서 광택이 흐르는 검은색 세단 행렬이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조용하지만 위압감이 넘쳤습니다. 차들은 맹렬한 기세로 트럭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평범한 차가 아니었습니다. 문에 박힌 금빛 로고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혜성그룹. 어떤 놈이야? 죽고 싶어 차 안 빼. 빚쟁이가 경적을 울려댔습니다. 선두 차량의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신사가 품위 있게 내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노부부가 내렸습니다.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며칠 전 지갑을 두고 온 노부부. 최태준 회장과 그 부인이었습니다. 그들 뒤로 가방을 든 변호사들이 줄지어 내렸습니다. 그 기세가 어찌나 대단한지 솔직히 말해 깡패 같은 빚쟁이들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빚쟁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혜성, 그룹, 최 회장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피 흘리는 손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지민 씨에게 곧장 걸어갔습니다. 회장 부인이 황급히 달려가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한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중후했지만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지민 씨는 퉁퉁 부은 눈을 들어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했죠. 두 분 어르신들이 왜 여기에? 빚쟁이가 시비를 걸려고 달려들자 지난번 등산객 손님으로 위장했던 정 비서가 나서서 막아섰습니다. 가볍게 손을 저었지만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 더러운 손 치워 우리 최 회장님이시다. 골목 전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한 변호사가 다가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빚쟁이들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저희가 대위 변제권을 행사합니다. 혜성그룹 복지재단에서 한지민 씨의 채무 원금과 이자 전액을 변제했습니다. 여기 은행 입금 확인증입니다. 그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지금 당장 짐 다 내리고 원래 위치로 돌려놓으십시오. 빚이 변제되었으므로 당신들의 압류 행위는 무효이자 불법입니다. 빚쟁이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그들은 허둥지둥 서류에 서명하고 트럭에서 짐을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골 솥이 다시 주방으로 옮겨져 제자리에 놓였습니다. 그들이 꼬리를 말고 도망가자 최 회장은 지민 씨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는 더할 나위 없이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사장님, 그날 저는 사장님을 시험했습니다. 지갑을 잊은 척했지만 사장님은 탓하기는커녕 부모 마음을 헤아려 밥을 대접해 주셨죠. 그 후에도 본인도 굶주리면서 노숙자를 돕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악당들의 횡포 앞에서도 가문의 맛을 지키려 당당히 맞서더군요. 그는 지민 씨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은 돈이 아니라 믿음과 사람의 정으로 사시는 분입니다.
사장님 같은 분이 이렇게 무너지게 둘 수는 없습니다. 정 비서가 다가와 정중하게 종이 두 장을 건넸습니다. 첫 번째 종이 채무 전액 변제 확인서, 그리고 두 번째 종이. 지민 씨는 읽는 내내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김도윤 환자의 수술비 및 평생 치료비 100% 지원 확약서, 즉시 이체 금액 5천만 원. 이게 꿈인가요? 지민 씨는 참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오열했습니다. 꿈이 아닙니다, 한 사장님. 사장님은 이걸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사장님의 선행이 사장님 자신과 아드님을 구한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 회장은 태블릿 PC를 꺼내 여의도 중심계에 있는 화려한 고층 빌딩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가 저희 신사옥입니다. 한솔 국밥을 이 빌딩 1층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임대료는 평생 0원입니다. 제 직원들과 전 세계 사람들이 사장님이 끓인 그 따뜻한 친절의 맛을 보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세상은 참 공평합니다. 오늘 당장은 손해보고 억눌리고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으세요. 계산 없이 베풀고 착하게 살면 언젠가 하늘이 굽어 살피는 날이 옵니다. 비바람 치던 날에 그 국밥 한 그릇이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구원하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고징압내라는 말을 믿나요? 쓴맛을 다 보면 단맛이 온다는 뜻이죠. 지민 씨에게 그 단맛은 단순히 찾아온 정도가 아니라 그 어떤 꿈보다 찬란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살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지민 씨는 자리에 주저앉아 회장 부부의 손을 잡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귀부인 서연 여사는 가난한 어머니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안심하세요.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 수술할 겁니다. 아드님은 살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몇 달 후, 혹시 여러분이 번화한 여의도를 지나가다 점심시간에 혜성그룹 본사 1층 로비에 들어간다면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으리으리하고 번쩍거리는 고급 레스토랑들 사이에 소박한 나무 간판 하나가 정중하게 걸려 있습니다. 한솔 국밥, 신스 1995. 가게 안은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고 에어컨이 시원하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게 뭔지 아세요? 현대적인 오픈 키친 한가운데에 지민 씨 시아버님의 그 검고 찌그러진 솥단지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솥은 여전히 붉게 타오르며 구수한 냄새가 나는 김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지민 씨는 더 이상 낡은 앞치마를 입지 않습니다. 그녀는 새하얀 조리복을 입고 가슴에는 명예점장이라는 반짝이는 명찰을 달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꽤 위험 있어 보이지만 마음만은 그대로입니다. 그녀는 젊은 요리사들에게 늘 이렇게 당부합니다. 얘들아, 국물은 정성이다. 약한 불로 12시간 꼬박 우려내야 해. 시간 떼먹지 마라. 손님이 먹으면 바로 안다. 개업식 날 최태준 회장이 직접 테이프 커팅을 했습니다. 줄이 광장까지 길게 늘어섰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널리 퍼진 그 의리국밥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먹고 나면 누구나 감탄했습니다. 국밥이 무슨 보약 같네. 속이 다 든든해. 2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제는 가게의 단골이 된 정 비서가 헐레벌떡 주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싱글벙글했습니다. 점장님, 우리 가게 신문에 나왔어요. 미슐랭 가이드에 등재됐다고요. 뉴욕타임스도 이곳을 한국의 영혼을 치유하는 음식이라고 소개했어요.
지민 씨는 신문을 받아들고 손을 떨었습니다. 모든 걸 잃을 뻔했던 여자가 이제 전 세계의 찬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인생사 사옹지 말하더니 정말 한 치 앞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미슐랭 별이나 미국 신문 기사도 지금 이 순간만큼 그녀를 행복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 입구에서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 씨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훤칠한 키에 세련된 정장을 입은 청년이 늠름하게 서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경영지원팀 김도윤 대리라는 사원증이 달려 있었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병상에서 가냘프게 숨만 쉬던 그 아이가 이제 건강하고 혈색 좋은 모습으로 어머니의 든든한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와락 껴안고는 번쩍 들어 한 바퀴 돌았습니다. 환하게 웃는 두 모자의 미소를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것이야말로 지민 씨 인생의 가장 큰 상이라고요. 그해 추석 밤, 식당 아나늑한 별실에 네 사람이 둘러 앉았습니다. 최태준 회장 부부, 지민 씨 그리고 도윤이. 빈부격차도 주인과 고용인 관계도 없는 그저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이 갈비찜 좀 드셔보세요. 오늘 아침에 도윤이가 직접 시장 봐서 재운 거예요. 지민 씨가 두 분 그릇에 음식을 덜어주었습니다. 최태준 회장은 도윤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마도 이 청년의 효심과 듬직한 모습에서 먼저 떠난 자신의 아들을 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상처와 상실을 겪은 네 사람이 이제 서로의 천으로 마음을 꿰매고 덮여주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시계가 밤 9시를 가리켰습니다. 손님들도 다 돌아갔습니다. 지민 씨가 카운터를 정리하고 있을 때 유리창 밖에서 서성이는 그림자 하나를 보았습니다. 빼빼 마른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교복은 낡아서 해져 있었습니다. 소녀는 유리에 붙은 메뉴판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주머니 속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소년의 시선은 국밥 가격 9,000원에 고정되어 있었고 이내 한숨을 쉬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플 정도로 익숙했습니다. 지민 씨는 옛날에 자신을 보았고 배고파도 말 못하던 도윤이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달려나가 문을 열고 불렀습니다. 학생 잠깐만. 소년이 깜짝 놀라 뒤돌아보며 우물쭈물했습니다. 제가 돈이 부족해서요. 지민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몇 년 전 지갑을 잊은 노부부에게 지어 보였던 그 인자한 미소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소년의 어깨를 감싸고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런 때 돈은 무슨, 들어와. 오늘 가게가 조용해서 국밥이 많이 남았어. 내가 사는 거야. 들어와서 뜨끈하게 먹고 힘내서 공부해. 하지만은 무슨. 나중에 네가 훌륭한 사람 돼서 혹시 배고픈 사람 보면 밥 한 끼 사주면 돼. 그게 밥값 갚는 거야. 알았지? 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기가 듬뿍 들어간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 나왔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문틈으로 최 회장 부부와 도윤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선행의 순환이란 이런 것입니다.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옛날 그 국밥 한 그릇이 지민 씨 모자의 생명을 구했고 이제 또 다른 새싹을 먹이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지갑 속의 돈이 아니라 어려울 때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따뜻함이 아닐까요? 한솔국밥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가 또 다른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를 전해드릴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기적이 될지 모르니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가슴 속 선한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일보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